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 최강의 창 제7기동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기동전단은 2010년 2월 1일에 창설되었으며 본부는 기존의 부산 해군기지에서 2015년 12월 제주 해군기지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한국해군에서 가장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 또한 실로 막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7기동전단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는 크게 세 가지이며, 먼저 해상교통로 보호, 대북 대비태세 유지, 청해부대 파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해상교통로 보호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상교통로는 평시에는 국가 간의 무역을 위한 이동 통로이며 전시에는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해상보급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에게 해상교통로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은 내수시장이 빈약해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수출 규모는 세계 5위이며 국가 GDP 대비 수출 비율이 36.5%인데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수출 강국 한국에게 해상교통로 보호는 과장전 보태,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으며 실로 막중한 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대북 대비태세 유지입니다. 허구한 날 북한이 대남 도발에 꺼내드는 게 바로 미사일 발사 시험입니다. 현재 이들을 탐지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은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지상의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와 7기동군단 소속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특히 세종대왕급은 북한 미사일의 주력인 노동과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탐지와 더불어 격추까지 가능해 신의 방패라는 이름값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해군의 가장 큰 약점인 빈약한 대잠체계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매우 위협적이며 교묘하게 도발에 사용해 한국의 신경을 박박 긁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들의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게 같은 잠수함으로 맞대응이 가능한 잠수함 사령부, 현재 P3 초계기와 와일드캣 대잠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포세이돈 초계기 도입이 예정 중인 제6항공전단, 그리고 세척의 이지스함이 편제된 제7기동전단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청해부대 파병입니다. 아덴만은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해양 운송로의 요충지이며 동시에 소말리아 해적이 들끓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한국은 경제를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는 자국 선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덴만의 파병 보내기에 가장 적절한 7기동전단 소속 이순신급을 차출해 한국 국벽 상선이나 한국인이 탑승한 외국 상선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 한국 소속의 3호 주연료가 납치되었을 때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해적들을 완벽하게 소탕하며 청해부대에 더 나아가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딱히 접점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육군에 제7기동군단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각각 육군과 해군의 기동 예비부대인과 동시에 최정예부대이며 지휘관인 군단장과 함대 사령관은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한 핵심 요직입니다. 이제 7기동전단의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송함 전력은 개함 방공이 가능한 5,500톤의 이순신급 구축함 6척, 함대 방공이 가능한 1만 톤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축함에 슈퍼링스 대잠 헬기가 2대씩 탑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대의 기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만 9천 톤의 독도급 강습 상륙함 2척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7기동전단의 보급을 책임질 군수지원함 2만 3천 톤의 소양급 한 척과 9,200톤의 천지급 3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7기동전단의 최강 전력인 세종대왕급은 무려 128셀의 VLS를 탑재해 동급함인 RA 버크급과 아타고급보다 훨씬 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정박한 세종대왕급이 탑재한 현무3 순항미사일은 북한과 일본 전역, 그리고 중국의 산업시설이 밀집한 동부지방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에 정박한 세종대왕급은 북한의 수도 평양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순항미사일 세례를 퍼부어줄 수 있습니다. 이미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자랑했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토마호크 미사일 세례로 완전히 도륙냈던 적이 있는데요. 현재 주변 국가 중 세계 최상위권의 해군을 보유한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해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잠수함 사령부와 더불어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이런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만큼 해군의 다른 부대인 1, 2, 3함대와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주력인 포항급과 울산급 호위함은 함포전 위주로 설계했기 때문에 개함 방공은커녕 대공 능력이 전무할 정도로 구형함입니다. 그나마 내세울만한 게 제한적으로 개함 방공이 가능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인데 이마저 세종대왕급은커녕 이순신급보다 성능이 뒤처질 지경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1, 2, 3함대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개함 방공이 가능하고 대잠전에 특화된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으로 대체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7기동 전단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잉무장에 가까운 압도적인 화력에 대조되는 취약한 대잠체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먹은 말도 안 되게 큰데 팔은 짧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수 소나는 잠수함의 탐지와 어뢰 경보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세종대왕급의 소나는 예산 문제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도 저가형을 탑재한지라 최신 소나를 탑재한 대잠 특화 호위함 대구급의 화근이 밀립니다. 참고로 제7기동 전단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추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한 척은 2024년, 나머지 2척은 늦어도 2028년까지 취역할 예정입니다. 세종대왕급 배치2는 기존의 배치1과는 엄청난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약점이었던 빈약한 소나를 놀랍게도 신형 바이스태틱 대잠체계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7
제7기동전단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줄어들 뿐더러 70년대에 머무르는 북한 잠수함대를 21세기 대잠체계로 참교육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고고도와 중저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SM-3와 SM-6 함대공 미사일을 세종대왕급 배치2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SM-2만 탑재해 어딘가 나사 빠졌던 배치1과 비교했을 때 완벽한 조화를 이룰 테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참고로 배치1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인지 세종대왕급 배치2의 예산은 기존보다 훨씬 높은 3조 9천억입니다. 또한 이에 맞춰 한국해군도 제7기동전단을 2025년에 기동함대 사령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기존의 2개 기동전대를 3개로 늘릴 예정인데 1개 기동전대의 편제는 아마 세종대왕급 2척, 이순신급 2척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30년대에 건조할 한국형 구축함 KDDX와 경항공모함 LPX2도 따로 편제를 하지 않는다면 기동함대 사령부에 배속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형 항모 전단이 탄생하게 된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도 나름 위협적이며 신흥 해군 강국의 탄생을 알리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물론 이미 꿈도 희망도 없는 북한 해군은 나락에 처박힐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해군 최강의 창이라는 별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제7기동전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젊음을 바쳐 대한민국의 영토, 영예, 영공을 수호하고 계신 국군 장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